예, 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여러분한테 사과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찍은 동영상이 조금 이게 저걸 잘못 찍어 갖고 제 이렇게 입만 주로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보고 올리지 말까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또 애쓰고 찍은 건데 뭐 말하는 거를 뭐 알았는데 지장은 없어서 그냥 보시는 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아직은 혼자 찍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3개월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찍고 지금은 약간 테스트인데 제가 이제 그동안 유튜브를 예전에 이제 취업준비생들한테 면접 팁 같은 거 주면서 그때 이제 뭐 한국어 면접, 영어 면접 같은 걸 좀 도와줬었는데 한 2년 쉬니까 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도 좀 올린 겸 해서 이렇게 좀 찍어보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마 좀 2, 3개월 찍으면 아마 제가 좀 감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봐주시고 아마 한 3개월 지나면 이렇게 같이 좀 찍어주시는 분도 있고 좀 편집도 좀 해주시는 분이 있고 뭐 이렇게 자막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아직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고 조금 부지런히 연습을 해서 조금 감이 올라오고 감을 찾으면 한번 그렇게 하도록 지금 이제 좀 기획해 보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저도 좀 부담 없이 찍고 있고 여러분들도 좀 부담 없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스튜디오를 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집에서 찍고 있는데 뭐 그런 점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조금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 아침에 요 책에서 음, 제가 한번 영어로 옮겨봐 달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한 문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메모해 놓은 것을 못 찾아갖고 그랬는데 지금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뭐냐면 한국말로는 만약 우리가 거친 폭풍 한가운데 서서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를 나름 확실히 정의 내려둔다면 화창한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변함없이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초보자분들은 야 이걸 어떻게 영어로 옮겨?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마 중급자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이제 가정이거든요. 우리가 거친 폭풍 한가운데서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를 정의 내린다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린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어인 거죠. 우리가 주어고 그 다음에 어떤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이니까 일단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는 산다. 그러면 we죠. we live. 사는 거죠. 이렇게 조용하게 담담하게 사는 게 we live a calm life. 그러면 calm이 이제 조용하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다. we live a calm life on sunny and rainy day. 그러니까 뭐 on sunny 날이 맑은 날이든 and 어, rainy day 비 오는 날에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요거를 의문문이니까 앞에 근데 이제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wouldn't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Wouldn't we live a calm life? calm life on sunny or rainy day.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조용한 삶을 살 수 있다. 날이 맑든지 비 오듯이.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가 폭풍우에 폭풍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이거는 가정법이니까 if we stand 서 있는 거죠. we stand in the middle of a rough storm 그러면 rough storm 하면 거친 파도의 한 가운데 서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if we stand in the middle of a rough storm 하고 and 그 다음에 정의 내리는 게 define이잖아요. and define 하고 삶과 죽음 그러면 what life and death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정의 내려둔다면 하면 그러니까 define 하는데 for sure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efine what life and death are for sure. 그럼 처음서부터 다시 해보면 if we stand in the middle of a rough storm and define what life and death are for sure, wouldn't we live a calm
life on a sunny or rainy day.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렇게 이제 연습을 한번 하시다 보면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고런 식으로 쪼끔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음 정답이네, 쪽집게네, 상대편이 뭐 예를 들면 뭔가 한 말에 내가 동의할 때 right on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잘 이해했네 아니면 알았어 할 때 I got it 이러면 나 이해했어. 그리고 질문할 때는 너 알아들었어? got it? 이렇게 질문하면 예, I got it, you got it 이렇게 쓰면 돼요. 그다음에 아 그렇지 맞아 그거야 그럴 때 that's it, that's it. 그리고 물건을 건네주면서 예를 들면 야 뭐 소금 좀 줄래? 그럼 건네주면서 there you go 할 수도 있고 뭐 문제 같은 거 뭐 선생님이 했는데 학생이 잘 맞췄어 그러면 there you go 잘했어 뭐 그러니까 맞췄어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네 가지 표현 right on, you got it, that's it, there you go 이렇게 네 가지 표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하강호 교수님의 영어의 바다에 빠져라. 여기서는 일단은 한국말로 먼저 하나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학생들이 이 좀 말을 안 들을 때 나름대로 이제 하강호 선생님이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름대로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먼저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그 안에서 리더를 선출하게 했다. 그리고 그 그룹 리더의 주제 하에 스스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만들어내게 했다. 아이들은 더 좋은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참 동안 토론을 하더니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 갔다. 말하자면 학급이라는 작은 나라를 꾸려가는 법을 아이들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다.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는 대해서도 아이들 스스로 결정을 했다. 자, 여기서 나름대로 굉장히 좋았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학생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의논해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대한 처벌까지도 자기들이 정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규칙을 어겼을 때 법을 자기들이 그거를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이 의논하고 자기들이 정했으니까.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내린 거라면 뭔가 학생들이 반발이 있어.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 그리고 왜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돼? 특히 반발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이고 자기들이 처벌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벌은 퍼니쉬먼트죠.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이 훨씬 더 오히려 잘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들도 저도 사실 이제 딸 2명 지금 제가 이제 큰 딸을 좀 늦게 낳아서 제가 35에 낳아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50이 조금 넘었는데 큰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둘째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조금 늦은 편이죠. 근데 이제 딸 2명을 교육시키면서도 사실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 요런 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규칙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도록 하고 그 규칙을 지켜나가 요런 식으로 가정에서도 한다면 아이들이 훨씬 부모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을까. 부모님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막 하고 강제를 하면 아이들은 반발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방법을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좀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요 책을 읽으면서 좀 드네요. 그리고 오늘은 그 프렌즈에서 음, 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을 때, 그거 괜찮을 것 같다. 그랬을 때, it's gonna be okay. it's gonna be okay. 요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그, Sex and the City에서는, 이거 좀 특별한데? 그럴 때, it's so unique. it's so unique. 이렇게 좀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은 그, 이제, 테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줘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테니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리스닝을 테니스 중계를 호주 있을 때 보면서 많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빅4의 맹위가 떨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빅4라고 하면 그 메이저 타이틀 20번 우승한
로저 페드로, 그 다음에 나달, 그 다음에 17번 우승한 노박 존코비치, 그 다음에 요즘 부상으로 한동안 못 나왔었는데 요즘 복식 나오고 단식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단식을 아마 2번인가, 단식은 많이 우승은 못했는데 어찌됐든 마스터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하면서 어찌됐든 3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4위 자리를, 이제 앤디 머레이인데, 앤디 머레이가 그레이트 브리튼이죠. 근데 세계 2위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그, 그 어떤 세계 3강을 이루는 로저 페드로, 나달, 노박 조코비치하고 같이 한 15년 동안 세계 남자 테니스계를 더미네이트, 지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로저 페드로가 이제 제일 나이가 많고, 로저 페드로가 먼저 전성기를 맞아서 전성기를 막 그의 히스 프라임 타임을 맞고 있는 중간에 나달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나달하고 같이 이제 처음에 한 몇 년은 로저 페드로가 독주하고 있다가 나달이라는 이제 적수를 만나서, 특히 이제 그 클레이 코트에서는 나달이 거의 도미네이트 하고, 그다음에 그라스 코트에서는 로저 페드러가 도미네이트 하고, 하드 코트에서는 둘이 양분하고, 그렇게 해서 또 몇 년 동안을 둘이 양강 체제로 가다가 또 노박 조코비치가 나와갖고 3명이 3강 체제로 또 몇 년을 가다가, 오히려 2명보다 노박 조코비치가 좀 더 성적을 내서 노박 조코비치가 조금 앞서 나가고, 나달하고 로저 페드러가 뒤쫓고, 그 뒤로 앤디 머레이가 쫓는 그런 형국이었다가 다시 좀 각각 선수들이 부상을 좀 입었었어요. 그래서 부상으로 좀 못 나오기도 하면서 뭐 그런 순위들이 좀 바뀌고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 어찌됐든 현재까지도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대회가 윈블던 같은 건 캔슬이 됐었고, 프렌치 오픈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못 열리고 오히려 US 오픈 뒤에 열렸었고, 이런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좀 혼돈이고, 이제 요즘 들어서 아직까지도 4명이 굳건히 지키고는 있는데, 이제 올해 US 오픈에서 우승하고 프렌치 오픈 2번이나 준우승해서 4강을 강력하게 위험하고 하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친구가 어찌됐던 그 4명을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칠치파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몇 명 더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을 지금 위협하는 선수들이 또 한 서너 명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 테니스계가 재미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열려서 올해도 스케줄대로 제대로 열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뭐 백신이 처음 영국에서 이제 맞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백신하고 치료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 일상도 정상을 찾고, 그다음에 스포츠계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고, 어찌됐든 당장 1월 달에 오스트레일리아 오픈이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오픈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저 페더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 플러스 작년에 코로나에서, 작년에는 거의 뭐 호주 오픈에만 아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계속 쉬었고 이제 부상 치료를 한 것 같고, 지금은 아마 몸은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호주 오픈이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참석을 이제 하지는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노박 조코비치는 US 오픈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공을 끝나고 이렇게 보통은 이제 다시 볼 보이드나 볼 걸들한테 이렇게 건네주는데, 이제 좀 게임이 안 풀려갖고 이렇게 테니스채를 확 힘에 딱 쳤는데, 이 공이 가서 그 부심 중에 한 명 목에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세게 안 쳤는데도 공이 꽤 강한 스피드로 가서 목에 딱 맞았나 본가 봐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맞아갖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갖고 호흡이 순간적으로 멈췄었는가 봐요. 그래갖고 좀 위험한 상황까지 가서 중도에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중도에 안 떨어졌으면 노박이 우승할 확률도 상당히 높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황당한 이유로 2억인가 벌금을 물고 중간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테니스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라 그러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왜냐면 테니스 치다가 경기 중에 예를 들면 서브 놓은 공이 뭐 바운드 돼서 뭐
부심 같은 게 맞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건 경기의 일부분이니까 그 미안하긴 하지만 경기하다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뭐 어떤 그 제재의 대상이 되진 않는데 이거는 그 경기 일부분이 아니고 고 게임이 끝난 상태에서 자기가 공을 볼보이한테 주는데 그걸 잘못 줘서 심판에 맞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성이 있진 않지만 on purpose 한 건 아니었지만 어찌 됐든 wrongdoing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페널티를 조금 가혹한 페널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부심이 순간적으로 호흡이 먹고 잘못하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선수들도 뭐 노박 조코비치한테는 아쉽지만 이거는 그런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한번 표현할 수 있게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3시에 제가 미팅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3시에 미팅 잘하고 저녁에 또 하나 찍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Let's call it a day.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